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3일 밤 8시입니다.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2주를 되돌아보면은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이 공동 운명체라는 이야기가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문재인 정권이 다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빨리 김정은 정권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미국이 그리고 유엔이 연속적으로 지금 김정은 정권을 몰아세우는 압박 수위를 드높이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탈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더욱더 김정은과 몸을 꽁꽁 묶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일부 장관으로 후보로 지명된 사람의 행태를 보면은 정말 이것은 자유통일부 장관 후보인지 적화통일부 장관 후보인지 좀 생각을 해야 할 그런 운동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에 목을 메고 있는 미련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또 볼턴을 비판을 하고 아베 수상이 뒤에서 트럼프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해서 남 탓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 북핵 게임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한반도의 북핵 게임 판을 바꿔버렸습니다. 북핵 게임 판을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은 바로 요사이 미국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는 명쾌해졌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은 일종의 미치광이 전술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말은 다르고 펜스 말도 다르고 서로가 볼턴, 폼페오, 비건 이런 5명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앞뒤도 맞지 않고 종잡을 수가 없고 진위를 알 수가 없는 일종의 오중 다중방송을 했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계속 김정은에게 좋은 말만 하고 볼턴은 김정은에게 엄격한 제재 강화만 이야기하고 폼페오는 왔다 갔다 하면서 미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비건은 이 특별대표 대북 실무 협상을 지휘하는 비건은 또 1시간 동안 강연을 하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외교적 은사를 구사를 하니까 이 북한 지도부가 일대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트럼프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데 확신을 두고 왕복 일주일 걸리는 기차를 타면서 갔을 때는 이미 도장을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서 딱 들은 이야기가 아주 기겁을 했을 겁니다. 간단합니다. 완전히 핵 폐기하라. 핵뿐만 아니다.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미사일 전부 다 폐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제재 해제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 납치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일본이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던지니까 쉽게 말하면은 핵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경제 제재를 당할 것이냐 양자 택일 하라고 던져버리니까 김정은이가 준비해갔던 카드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주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무슨 카드를 새로 만들까 해가지고 미사일 발사 움직임도 보이고 하는데 미국의 태도는 연일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폼페오 국무장관은 어제 텍사스 휴스턴을 방문해가지고 지역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김정은이가 6번이나 비핵화를 약속을 했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6번이나.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김정은이가 말한 것은 비핵화하겠다는 거지 북한만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아닌데, 이 폼페오는 그건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 남한에는 핵이 없으니까 한반도 비핵화하면 그건 북한의 비핵화 아니냐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북한은 지금 경제 제재로 흔들리고 있다. 특히 앞으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양을 줄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기름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더 단속을 많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비건 씨는 그동안에 쭉 보면은 대화 실무자니까 그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단계적 협상, 북한이 원하는 이 잘라 팔기 조금씩 내어주고 얻고 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야금야금 거래를 하는 그런 방식에 합의하는 것처럼, 동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안면을 바꾸고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 워싱턴 DC에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컨퍼런스에서 나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는 일괄 타격이다. 조금씩 바꾸는 거 그거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북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4개 항목은 모두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될 수 없다. 모든 것이 토탈로 일괄 타결을 하자는 겁니다. 일괄 타결을 하자.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플러스 알파로서 북한을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돈은 일본과 한국이 된다. 받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단계적 핵 협상 없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볼턴은 나와가지고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미사일 폐기, 생물학, 그리고 화학무기까지 다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비건은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이제는 일괄 타결해야 된다. 일괄 타결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이 던진 카드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거 여기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미국과 북한이 너무나 이견이 크기 때문에 당장 회담이 있을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신고서, 확실한 완전한 핵 신고서가 필요하다. 핵 미사일 기지가 어디에 있고 하는 것을 신고서를 우선 받아야 되겠다. 이 신고서 이야기만 나오면은 북한은 발작적으로 반응합니다. 작년에 폼페오가 가서 신고서 받으러 갔더니 깡패 같은 짓거리 한다고 막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신고서를 낼 생각이 없어요. 이 비건은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이 크다면서 북한이 빨리 움직일수록 밝은 미래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은 북한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은 북한에 있지 않다. 왜냐? 시간은 미국이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 그 뜻은 뭐냐 하면은 북한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제재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지금 첫째, 돈이 바닥이 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가장 속이 타는 것은 자기가 만질 수 있는 달러가 줄어드는 것일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수십억 달러라고 하면은 1년에 북한의 그 무역 통계를 보면은 1년에 한 3, 40억 달러는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물건을 사야죠. 아무리 굶어 죽더라도 꼭 사야 될 물건이 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북한에서 기름 안 나오잖아요. 또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현금을 가지고 지배층을 다스려 왔습니다. 군인들에게 현금도 주고 벤츠차를 사서 선물도 주고, 말하자면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충성심을 사는 거죠. 이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배층이 동요하게 되는 겁니다. 지배층이. 이 제재가 먹히는데 제일 북한이 신경 쓰는 것은 돈줄이 떨어지면은 이게 북한 노동당의 운영에 타격을 준다는 거죠. 일반 주민들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시장에서 알아서 장사하든지 밀수하든지 먹고 살아라 해가지고 내팽개쳤는데 문제는 지배층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인데 포감만으로는 안 되죠. 포감만으로는 일시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지만은 역시 마음을 사야 됩니다. 그러려면 현금으로 충성심을 매수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게 된다. 돈이 떨어진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세 번 차례 만나면서 근사한 합의문을 발표하기는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돈이. 이렇게 되면은 남북 관계도 앞으로 뭐 서울 올 일도 지금 당분간은 없게 됐고 남북 관계도 경색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척을 지어가면서 아니 미국이 아니죠. 유엔과 국제사회 전체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북한에다가 현금 갖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미치광이 전술의 제2막이 열렸습니다. 제1막에서는 트럼프, 볼턴, 펜스, 폼페오, 비건 5명이 등장해가지고 중군 안방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북한을 교란시킨, 그러니까 김정은의 을을 빼버리고 하노이까지 불러와가지고 딱 외통수로 양자택일의 카드를 써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전에는 김정은이가 주도권을 잡았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주도권을 잡고 제일 중요한 레버리지인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해 가겠다. 돈줄을 끊겠다. 제일 중요한 돈줄을 끊겠다. 이렇게 상황판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은 정리한 제2막은 뭐냐? 1막은 혼을 빼는 것이었는데 이제 제2막은 목소리가 하나로 나옵니다. 이제는 볼턴 이야기, 트럼프 이야기, 폼페오 이야기, 비건 이야기, 펜스 이야기가 다 같대요. 이제는 다중방송이 아닙니다. 한 목소리로 나옵니다. 목적을 달성했다.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은 김정은을 코너로 몰았다는 거죠. 김정은을 코너로 몰았으니까 경제 제재를 딱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하는 거죠. 이 10-10을 해가지고 배와 배끼리 지금 기름하고 석탄을 환적하는 거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동해에는 여러 나라 비행기와 이 선박들이 와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 남중국해, 프랑스, 영국 이 비행기까지 또는 배까지 여기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감사해야죠. 북핵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가 한국인데 일본이 앞장서서 불법 환적을 감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 반일은 우리한테 오히려 해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한 목소리로 나간다. 그 다음에는 기다린다. 기다린다. 다만 여기에 하나의 변수가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한 번 더 하면서 긴장을 조성했을 때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계획은 아마 군대가 세우고 있을 겁니다. 군부가 세우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군사적 보복을 한다 하는 카드도 반드시 만들 겁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부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군 도움 없이 공해상에 우리의 핵심 전력을 배치해가지고 공군력과 해군력, 공군력으로 문제 해결하겠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서울을 때릴 명분이 없지 않느냐. 또 서울을 때린다고 하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질 일 아니냐. 이렇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후보 계획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금 국방부는 북한이 도발로 나올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하는 이거 연구한다고 지금 머리가 아플 겁니다. 물론 만들어 놓은 카드가 있겠죠.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2018년 평창올림픽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전으로 갔는데 하나 달라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너무 깊숙하게 김정은과 거래를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졌고, 이렇게 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좁아졌고, 또 국내에서 1년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는 50% 밑으로 떨어졌다. 자, 그러면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게 유리하느냐? 우리 국민으로서는 지금 전개되는 과정이 상당히 다행입니다. 미국이 그래도 김정은과 문재인 두 사람의 비핵화 사기극에 속지 않고 제정신을 차렸으니까 이제는 한반도의 게임이 미국 주도로 가면은 아무래도 자유진영이 이길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어떤 국가나 국민이 그런 천하대세를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민족 공조하겠다.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 노선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동반자살하는 거죠. 김정은이라는 썩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을 오르다가는 언젠가는 추락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열변을 토했듯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맨정신을 차려가지고 문명세계 편으로 자유진영 편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치광이 전술의 제2막이 이제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